안녕하세요. 감각은 없고 취향은 있는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가구는 바로 비초의 606 벽선반 시스템인데요. 벽선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제품인데, 브랜드의 역사, 제품의 특징, 직접 사용한 후기, 가격과 구매 방법, 그리고 유사한 제품들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초에라는 브랜드를 살펴보면 애플의 디자인 총괄이던 조너선 아이브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언급한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 디터 람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1955년 디터 람스는 브라운의 인테리어 건축가로 합류해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담긴 스케치를 선보이는데, 뒤쪽 벽을 자세히 보면 선반 시스템의 초기 개념이 담긴 스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은 작은 면적의 공공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했기에 선반 시스템을 생각했다고 하고요. 1957년 가구 제작자 오토 자프가 디터 람스를 찾아가 가구 디자인을 요청하고, 람스는 투잡이 가능할지 당시 브라운의 대표였던 에르빈 브라운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브라운의 라디오 판매에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흔쾌히 허락을 했다는 일화가 있고요. 그해 람스는 오토 자프를 위해 조립식 모듈 선반 시스템인 571 몽타주 시스템을 디자인합니다. 1959년 람스의 디자인을 실제 가구로 만들기 위해 오토 자프는 가구 박람회에서 만난 닐스 비초에와 비초의 자프를 설립합니다. 1960년 28살의 나이에 람스는 비초의 자프와 606 선반 시스템을 선보이는데요. 606은 단순한 제품 코드 같지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60은 제품이 만들어진 연도인 1960년을, 뒤에 숫자는 그의 시장에 내보이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최초 571 시스템에서 벽에 이트랙을 부착하는 형태로 개선되었고, 선반 시스템의 가로 모듈은 브라운 오디오 2의 길이와 같은 667mm로 제작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브라운 대표의 말이 다시금 생각나는데, 실제로 지금도 비초웨와 브라운 오디오는 모듈로나 디자인으로나 잘 어우러지는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2년에는 620 암체어, 621 테이블을 만들어 현재까지도 비초웨의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1967년 오토 자프가 회사를 떠났고, 1969년 지금의 비초웨로 사명이 변경되고, 1975년부터 디터 람스는 좋은 디자인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정립합니다.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초웨의 제품이나 디터 람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2018년에 나온 디터 람스의 다큐멘터리를 네이버 시리즈 1이나 왓챠, 웨이브 등에서 보실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제가 비초웨의 선반 시스템을 사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람스는 최소한의 그러나 더 나은 의미를 담은 레스 더 베러 원칙을 통해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했는데요. 건축가 미스 반데로의 레스 이스 모어와도 닮은 이 단순하지만 존재감 있는 디자인이 많은 이들이 비초웨에 열광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깔끔한 선과 면이 인상 깊어서 저도 언젠간 꼭 사고 싶었던 가구였고, 최근에서야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장점은 가구를 매우 개인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모듈형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구, 개인화된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에는 자신의 색깔과 경험이 녹아있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행거 선반 아래에 거울을 두어 평소에는 선반과 화장대 역할로 사용하고, 친구들이 놀러왔을 때는 외투를 거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추억이 담긴 자신만의 소품들로 자신의 취향을 보여주기에도 좋은 가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확장과 변형이 용이하다는 점인데요. 이사를 하거나 공간이 바뀌어도 구성을 쉽게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듈을 추가로 구매해 확장하거나 이 트랙만 추가해 나눠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두 곳에 선반을 설치했는데 실제로 설치해보니 초기 계획했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실에 메탈 선반과 서재의 서랍 선반을 서로 바꿔 달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짧은 레일 두 개는 서로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606 선반 시스템의 구조체로는 벽이 없는 공간이나 울퉁불퉁한 벽에 설치를 돕는 엑스포스트와 벽에 부착하는 이트랙이 있습니다. 이트랙은 단일 선반 2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57cm, 57cm의 2배인 114cm,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171cm, 천정고가 높은 곳에 쓰일만한 200cm가 있습니다. 이 트랙은 65.5cm, 90cm 두 가지 간격으로 설치가 되고, 각 간격에 맞는 다양한 모듈 가구가 존재하는데요. 주요 모듈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메탈 선반은 4가지 깊이가 있는데, CD나 작은 책이 놓일 만한 16cm, 잡지 등에 맞는 22cm, 큰 책이나 가로 32cm인 LP 케이스에 맞는 30cm, 36cm가 있습니다. 제 취향으로는 허리 높이 아래로는 30cm 이상을, 그 위로는 22cm 이하가 무게감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은 LP나 책 등을 전시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경사진 선반이 있고, 세워진 선반과 눕혀진 선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행잉 레일이 달린 선반은 옷을 걸어야 하다 보니 깊이는 한 개 종류 36cm로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플랫한 메탈 선반 외에 행잉 레일, 서랍장 등 대부분 제품은 너비는 두 가지 종류지만 깊이는 36cm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과 메탈 선반의 라인을 맞추려면 메탈 선반도 36cm로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싱글 선반은 메탈 선반과 유사해 보이지만 무게를 더 견딜 수 있고 턱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노트북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깊이가 다소 짧아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컴퓨터를 위한 모듈이 따로 있긴 한데 저는 라인이 따로 튀어나오는 게 별로여서 이 데스크 선반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한 다이닝도 가능한 테이블 모듈도 있고요. 서랍 장류로는 기본 서랍이 달린 선반이 있어서 저는 TV 아래에 설치해서 게임 CD, 리모컨 등을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 서랍으로 구성된 캐비닛과 3개 서랍으로 구성된 캐비닛이 있고 각각 들어갈 수 있는 높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화장품 같은 것도 잘 안 들어가서 참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한 개 도어로 열어서 크게 쓸 수 있는 캐비닛 모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품들에 대해 적은 가격은 제품 자체의 가격이고 국내 배송비, 관부가세는 제외된 가격인데요. 배송비는 제품의 개별 중량, 주문 단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국내 배송비는 대략 제품 가격의 22% 정도, 관부가세는 제품 가격의 10%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일부 샘플 구성에 적용하면 700에서 975달러로 적힌 해당 모듈의 총 금액은 1100달러, 150만원, 2500달러, 340만원, 5200달러, 720만원, 1300달러, 180만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금액 산정을 위해 대략 작성한 엑셀 파일은 별거 아니긴 하지만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가격에 문제는 지금 달러 환율이 너무 높고 일본에서는 엔화 결제가 가능하지만 국내 배송에는 달러로만 구매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서랍이 있는 캐비닛 대신에 플랫한 선반을 위아래로 구성한다든지 자유로운 모듈 구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초의 구매 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2013년부터 제3자를 통한 판매를 중단하고 직영 쇼룸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요. 원하는 구성을 생각하고 나면 스케치나 텍스트로 원하는 조건을 작성한 후 홈페이지에서 설계를 요청하면 디자인 담당자가 배정되고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안과 견적을 제공합니다. 막상 메일을 주고받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제 생각대로 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존재해서 그런 점은 담당자가 안내를 해주고요. 한 10번 넘게 메일을 주고받았고 이것저것 많이 요청했는데 이 과정 전체는 무료이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신이 2-3일 정도 소요되고 담당자분이 휴가를 가시면 일주일도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올해 기준으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비초의 직원분이 계셔서 소통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비초회를 사기 전에는 저도 몰랐던 반년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영상을 보면 되게 스무스하게 한두 개 박스 언박싱해서 설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배송이 오면 박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송 받으실 때는 받을 곳부터 언박싱까지 준비하셔야 하고요. 저는 집이 복도 끝에 위치해 있고 마침 공간이 있어서 일단 거기다 받고 정리했습니다. 분체 도장으로 도색되어 깔끔한 모습이지만 아마 가구를 트랙에 걸어놓고 도색하다 보니 트랙과 선반이 만나는 지점이 도장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도장이 뭉치면서 날카롭게 마감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긴 하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설치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콘크리트 벽에 해머 드릴이 필요하고 벽걸이 시계처럼 하나만 박는 게 아니다 보니 수평 수직이 매우 중요해서 설치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비초에서는 설치를 위해 선반 못지않게 귀여운 수평자를 제공해주고 있고 트랙 하나를 설치하면 수평자를 선반 끼듯이 연결해서 다음 트랙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네 집에 콘크리트 벽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쪽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으면 선반 거리를 맞춰서 달아도 트랙의 수직이 어긋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는 해머 드릴도 없고 아트월 타공도 필요해서 순고에서 15만원 정도 비용으로 트랙만 설치를 했습니다. 선반은 직접 설치해서 비용은 절감했고요. 선반을 이 트랙에 고정용 금속핀을 넣어 설치하면 안정적으로 고정되는데요. 여기도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트랙에 한쪽만 고정되는 캔틸레버 형태로 결합되다 보니 끝이 아래로 휘기도 하고 미세한 간격 차이 등에 의해 수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수평 차이는 술집 테이블 흔들거릴 때 왜 종이로 맞추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고 따로 플라스틱 부품이 있긴 한데 낮은 부분에 플라스틱을 넣고 조금씩 올려가면서 수평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선반을 설치한 후 스피커, 조명 등 콘센트가 필요한 소품들도 올려두게 되실 텐데요. 비초의 설계팀에서는 선반이 콘센트를 가리지 않게 권장하고 있긴 한데 제가 직접 설치해보니 서랍장 뒤에 콘센트가 있어도 헤드가 작은 콘센트나 납작 콘센트 별도 사용하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오히려 콘센트나 선을 가릴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전선들은 이 트랙 안으로 넣을 수 있어서 핀을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자주 바꾸면서 인테리어에 새로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런 플랫한 메탈 선반은 가벼워서 쉬운 편인데 캐비닛은 저 혼자서 해체와 설치가 불가능했고요. 영상에서는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2명이서도 상당히 끙끙대면서 했습니다. 가격, 구매 방법 등의 장벽에서 실제로 저도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대안들인데요. 선반 시스템의 프리미엄 브랜드는 몇 개 더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스트링 시스템입니다. 못지않게 비싸지만 비추회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가정에서는 쓰기 부담없는 디자인이고요. 무엇보다 큰 장점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어서 백화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구매와 배송이 간단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모듈을 구성해보고 가격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비추회보다는 편리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10주년을 맞이한 국내 철제 가구 브랜드 레오로우입니다. 성수점은 최근에 문을 닫았고 청담, 더현대 여의도, 스타필드 수원 쇼룸이 있습니다. 레오로우 벽선반은 다양한 유형의 모듈이 있고 가격에서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마지막까지 구매를 고민했는데 실물을 봤을 때 철제 특유의 샤프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강했고요. 트랙의 디자인이 첫내 선반 특유의 디자인과 가까워서 제 취향에는 맞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케아의 보악셀 벽선반입니다. 비초회를 염두에 둔 분들이 선택하기에 디자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대안인데 팬트리룸이나 드레스룸, 알파룸 등에도 비초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을 주고 싶은 인테리어 공간에는 비초회를 쓰면서 그 외에는 저렴하게 구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비추회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내용 같기도 한데요. 마음은 너무 끌리는데 가격이나 방법의 장벽이 너무 높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고 고민하는 분들께 이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비추회를 산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더 빨리 살 걸 이란 말이라고 하고 1040달러짜리를 사도 10년 동안 쓴다고 하면 한 주에 $2 스트리밍 서비스 정도의 가격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저도 결국은 구매를 하게 되었고 가격의 장벽을 제가 더 낮춰드릴 수는 없지만 방법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많이 부족하지만 구독자 100명이 모이면 장비를 사서 더 좋은 품질로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